그 질의에 앞서서 그 동북아 역사재단 관련해서 답변 주실 실무자가 있으면 마이크 먼저 잡아주실래요? 학교 정책실장입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양 이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있는데 이게 그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국회 요구 사안입니까? 네, 이건 24년, 25년 국회 결산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네, 그 독도 방문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가 무슨 회의였죠? 수요 포럼이라는. 수요 포럼. 네, 그것도 그렇고 저희 국감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한 가지가 더 그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사 과정에서 네, 뭐 조사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하니 제가 더 깊이 네. 있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사안만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왜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감사관실이 하지 않고 교육부가 감사했느냐 하는 문제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부가 없는 권한을 남용하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제 사항이 있을 때는 소관과에서 1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저희 통상적인 관례이고요. 관례이기만 합니까?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 동북아 역사재단 법에도 보면 이 포괄적인 지도 감독권이 저희 장관님에게 있습니다. 특정해서 감사관실이 하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교육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쭉 그 역사들이 하루하루의 일과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에서 환단고기 말씀하시고 나서 이거를 실시했다고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짜상으로만 보면. 그러나 이거는 이미 저희 상임위 안에서 국감에서 지적했었던 사안이고 그러면 계획을 대통령 말씀하신 이후에 시행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 건지가 확인이 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뭐 공문서로 확인 가능하고 네. 저희 감사가 가기 훨씬 전에 내부적으로 사안 조사하겠다는 내부 결재를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차관님께서 이사회 개최가 왜 안 하고 있냐,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근데 못 했다고만 말씀을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지금 이사회의 구성이 13명이고 그 가운데 차관이 몇 명이라고요? 8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8분이죠. 네, 여러 다른 부처의 차관들이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녹록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대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한두 분이 빠지시고 해서 계속 대면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안 하는 것도 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신중한 만큼 차관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교부금 20.79에 대한 각계의 의견들이 굉장히 이제 분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교육위 위원을 하기 전까지는 그 교부금이라는 게 뭐 수십조가 가고 있는데 매년 무조건 과연 그게 잘 쓰여지고 있나?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은요, 52년 된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인데도, 예, 그런 정도의 지경이거든요. 도대체 그 많은 수십조가 다 어디에 쓰이냐 그 궁금증들이 국민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이 예산처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 궁금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볼 건데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할 때 장관님 보통 한 30년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아마 그때 김민전 의원님이었던 것 같은데 30년 이상 된 학교가 몇 개고 40년 이상이 몇 개, 50년 이상이 몇 개 요거 자료 조사를 하셔가지고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40년 이상 된 학교 수가 몇 %인지 대충 아시죠? 네, 4분의 1 정도, 4분의 1이 약간 넘는 걸로. 그거가요, 장관님 건물 수로 따지면 그렇고요.
한 학교 안에 교사동이 있고 뭐 무슨 급식실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학교라고 봤을 때 우리 전체 학교 수가 12,000개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런데 노후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수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무려 47%입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자, 그러면 지금 제 자료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사립은 더 많은데요. 사립은 뭐 사립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공립이 44%나 돼요. 이거는 국가가 의무를 방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 장 보시면 심지어 교육부에서 26년 4월 기준으로 통계를 뽑아봤는데 안전등급 A, B, C, D 2등급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D등급이 74개나 돼요. D등급이 어느 정도냐면요. 재건축 진단이 면제되는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D등급을 아파트가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는 무조건 허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안전하지 않은 건물이니까. 근데 현재로만 봤을 때도 74개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D등급의 학교 안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돈이 남아 도는데 왜 이럴까요? 자, 그 다음 장도 보시죠.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보시면 우리 장동영 의원님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충남이 제일 많습니다. 35개. 그다음 전남 우리 김문수 의원님 11개나 됩니다. 물론 이거를 교육부가 차차 해가겠다고 저한테 보고는 했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남아돌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아돌았으면 이런 D등급의 학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장. 드라이비트는 뭔지 아시죠?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드라이비트가 제거된 비율을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됐습니다. 30%는 아직도 화재 위험성이 높은 학교에서 애들 공부하고 있어요. 성면, 발암물질 나오는 성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화변기 아시죠? 쭈그려 앉아서 볼일을 봐야 되는. 이게요. 전체 학교 가운데 62%입니다. 아마 정성국 의원님이나 백승환 의원님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애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설마 학교에 이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 62%였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렇게 많아서 추가지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관님, 제가 네. 아까 제대로 못 들은 건지 모르겠어서 확인차 다시 여쭤보는데 네. 그 지방국립대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네. 자퇴해도 환수 안 한다는 게 결정이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자퇴하면 환수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환수하는 것으로 고려 뭐 죄송합니다. 네. 아니 왜 그러냐면 그 기사 제목을 보니까 자퇴해도 환수 안 한다 하고 규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기사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교육부 관계자가 환수 안 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기자가 학업을 중도에 그만둬도 환수 절차는 없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본인이 해석한 걸 가지고 제목으로 뽑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수를 현재로서는 뭐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이 등록금 무료 시대를 열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결정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국가 장학금 관리 체계가 네. 이미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 체계에 따르면 장학금 환수, 장학금 반환이나 지원 한도의 기준은 그 현재 국가장학금 관리 체계를 준용할 것이기 때문에 반수, N수 같은 걸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반환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그 방침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퇴를 할 경우에는 환수를 할 것이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답변이신 거죠. 그렇죠. 학기 중에 학기를 마치지 않고 휴학, 자퇴 같은 예, 뭐 학교 이유가 여러 변동식. 가지가 네네네. 있겠지만 네. 그러면 지금 대변인 오셨습니까, 교육부? 잠깐만 일어나시죠. 네, 교육부 대변인 정병익입니다. 네. 아니 이런 언론 보도는 왜 대응 안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딱 봐도 오보인데. 제목에 자퇴해도 환수 안 한다고 물음표라도 찍었으면 제가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건 뭐 기자가 추정해서 쓸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마치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처럼 쿼트까지 따서 얘기했으면 당연히 이 기사 보는 사람들은 교육부가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하죠. 이제 막 아셨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면 이거 빨리 조치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래서 장관님이 아무리 백날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면 뭐합니까?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걸 듣는 국민들 숫자보다 언론 보도 하나 보고 아시는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보 대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 문제 지역이 나왔으니만큼 지금이라도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제가 교부금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학교에 대한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의 상황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암 물질이 있는 성면 다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비트는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라이비트 건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네. 그거를 그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왜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겁니까? 예산 아마 단계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단계적으로 하고 있죠. 왜? 네. 예산을 그렇게밖에는 배분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네. 맞지요? 네. 예. 아니 저는 어른들이 너무하다는 생각이에요. 40년, 50년 된 학교에서 애들 공부하라고 그러고 성면, 드라이비트 있는 데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30년만 넘으면 다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그러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특수교사들을 더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위 안에서도 법안 논의도 하고 해서 여러 개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그 충원율, 즉 법정으로 채워져야 될 충원율이 2020년엔 90%였는데요. 2027년은 80%밖에 안 됩니다. 더 떨어집니다. 아마도 이제 법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이럴 테지만 우리가 최소한 법정 인원만큼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특수교사들도 다 못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아까 독서교육 국교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서교사 현재 법정 정원 대비 16.5%밖에 안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독서교육 합니까? 이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죠? 기재부 직원들과 이런 분들께서 도대체 어떤 교부금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참 답답해 보이시는데 제가 확보한 수치의 자료들을 보면 특수교사도 모자라, 사서교사도 모자라, 보건교사도 모자라. 근데 돈은 남아도요. 도대체 그들이 얘기하는 돈이 남아도라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75%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학교 상황이 이렇다 하는 그 어떤 울부짖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